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복절 연휴 첫날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서울에서 강릉을 가는 데만 6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전쟁을 종식하는 여정에 나서겠다는 대북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미국의 대미 투자 압박이 재개된 가운데 통상사령탑을 맡아온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돌연 경질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사흘간의 이 광복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첫날인 오늘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이 크게 늘면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광민경 기자, 뒤로 차량들이 꽉 들어찼는데 지금 어디 있습니까? 네, 서울에서 강릉으로 가는 길에 한 번쯤 들러보셨을 텐데요. 영동고속도로 덕평휴게소에 나와 있습니다. 평소엔 강릉까지 2시간 반이면 도착하는데요. 오늘은 6시간 반이 걸릴 정도로 극심한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휴게소에도 사람들이 많이 몰렸겠네요. 어떻습니까? 네, 오늘 점심시간부터 이곳 휴게소엔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휴게소 주차장도 차량이 가득 찬 상황입니다. 조금 더 기다리고 한 바퀴 더 돌아서 주차를 했어요. 예상 소요 시간보다 아침에 검색을 해봤더니 시간이 좀 한 배로 더 나오더라고요. 조금 더 빠른 길을 찾으려다 예상이 빗나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울진까지 한 번에 가는 게 멀어서 강릉을 경유해서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울진 가는 길이나 강릉 가는 길이나 지금 비슷해져가지고. 서울 인근 용인휴게소 역시 진입로에 차량이 길게 늘어섰고 매장 앞엔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안에서 원래는 우동 먹으려고 했는데 자리도 없어가지고 그냥 떡볶이 애들이랑 사려고 사서 먹으려고 했는데도 이것도 한 10분 걸리더라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6시간 50분이 걸리는 등 곳곳에서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도로공사는 오늘 하루 총 569만 대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덕평휴게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연휴엔 일기예보 확인 필수입니다. 전국 곳곳에 소나기와 강한 비가 내립니다. 남부 내륙엔 최대 150mm에 달하는 폭우도 예상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송채은 기자,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까? 지금은 비가 그쳤습니다. 하지만 언제 다시 비가 내려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하늘은 잔뜩 흐려 있습니다. 네, 연휴 내내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리는 건가요? 네, 기상청은 연휴 내내 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에는 오늘 밤까지 산발적인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남쪽에서 올라오는 비구름대가 점차 북쪽으로 확대돼 내일은 전국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모레에는 비가 잠시 잦아들겠지만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곳곳에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비가 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조금 일찍 귀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대신에 건물 안으로 좀 많이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좀 큰 우산 챙겨야 될지 고민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모레까지 수도권에는 최대 60mm, 전남 광주와 제주에는 최대 100mm, 경남 내륙에는 최대 15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은 밤사이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는 월요일 저녁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비 소식,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던 이 남부지방엔 기다리던 단비입니다. 모쪼록 해갈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메말랐던 땅에 모처럼 굵은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반가운 비에 농민들은 일제히 밭으로 나왔습니다. 흙을 갈아엎으며 조금이라도 물이 땅속에 들어가게 하려 애씁니다. 가뭄 탓에 농작물이 제대로 크지 못해 아쉬우면서도 가뭄이 안 왔으면 이런 상태로 더덕이 커야 될 상태인데 지금이라도 비가 오는 게 천만다행입니다. 비 오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가뭄 때문에 미뤄뒀던 씨앗 심기에도 나섭니다. 비 올 때 이거 헛꿈이라도 형인데 없전 이거 완전. 오래지 않아 비는 그쳤지만 일단 온 것만 해도 숨통이 트입니다.
아침에 비 소식 보고 비 내리는 소리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도 이렇게 단비가 내려주니까. 가뭄이 극심한 경남 지역에선 오늘도 소방차 150여 대가 동원돼 메마른 농경지에 물을 뿌렸습니다. 농민들은 밤부터 예보된 많은 비 소식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을 물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동네 주민들이 미래할 것 없이 비를 많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이번 비로 씻겨 내려가기만 바랄 뿐입니다. 밤 되면 전부 다 술이 물 지킨다고 전부 다 서로 되려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차에서 자기 물기 그거 지킨다고 새벽에 들어오고 그래요. 마른 땅에 짧은 시간 강한 비가 내리면 산사태나 토사 유출 우려가 큰 만큼 농민들은 적당한 비가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광복절 81주년인 오늘 백범 김구 선생과 광복군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독립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운 선열들의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 역사 속 그날들이 다시 재현됐습니다. 장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회색 군복을 차려입고 태극 무늬가 달린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한국 광복군이라고 적힌 배지도 가슴에 달았습니다. 손에 든 소총엔 태극기를 매달았는데 한국 광복군 70여 명의 서명이 달린 서명문 태극기를 모방한 겁니다. 더 안 좋은 것들을 입으시고 열쇠인 부분이 엄청 많았습니다. 하얀 한복을 입고 둥근 안경을 쓴 남성은 김구 선생의 모습을 재현했습니다. 그 당시에 보통 쓰였던 둥근 뿔테 안경으로 한번 직접 제작한 소품들을 이용해 드라마 속 항일투사 캐릭터인 각시탈로도 변해봅니다. 각시탈은 직접 만들고 나머지 소품들도 직접 이렇게 개인적으로. 오늘 오후 광복절을 맞아 개최된 코스프레 행사 참가자들이 독립투사들의 모습으로 자신을 꾸민 겁니다. 이곳 행사장에선 시민들을 위해 마련된 한복을 직접 입고 손에 태극기를 들며 광복절을 기념할 수 있습니다. 행사 참가자들은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광복절을 되새겼습니다. 채널A 뉴스 장진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광복절 경축사에서 전쟁 종식, 종전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에 대한 주적 표현을 바꾸기 위한 공론화에 나선다고 밝혔는데 야당에선 안보 포기 선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식에서 종전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합시다. 종전 협상과 관련해 다자 논의를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포용적, 안정적, 책임 있는 평화 공존이라는 3대 대북 정책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입니다. 통일부는 적대적 언어부터 바꿔나가기 위한 공론화를 추진하겠다며 주적 표현 대체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안보 포기 선언이라며 결국 우리만 무장해제하겠다는 소리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북한을 위협한 적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해서 저자세, 굴종의 평화 외교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당은 국민의힘의 낡은 냉전적 색안경도 여전하다며 국민의힘이야말로 무책임한 안보 불안 조장을 당장 포기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광복절인 오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서울 올림픽공원을 찾았습니다.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장외 정치에 다시 한번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인데 당 안팎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남영주 기자, 지금 올림픽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듯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은 발 디딜 틈 없이 인파가 가득합니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 당원들이 조금 전 오후 6시부터 이곳 올림픽공원에 집결해 있는데요. 태극기와 피켓을 들고 당일 선거 수개표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곳 올림픽 공원에는 이진수, 김민전, 주진우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였는데요. 장 대표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관련 SNS 글을 비판하고 참정권 훼손 규탄 발언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모인 만큼 경찰 기동대 약 320여 명가량이 질서 유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광화문에서도 이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이 집회가 진행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낮 광화문 인근은 거리로 나온 시민들로 그야말로 도로가 꽉 막혔습니다. 세종대로 일대에 정광훈 목사를 주축으로 열렸고요. 약 3만 명이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 일대 거리를 빼곡하게 채운 걸로 추산되는데 지난 지방선거를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고 재선거를 요구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복궁과 안국역 일대에선 약 6천 명 규모로 추산되는 민노총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집회 참석자들은 전시작전 통제권 즉각 환수 입니다. 양쪽 집회 거리가 멀어서 물리적인 충돌은 빚어지지 않은 걸로 전해집니다. 지금까지 올림픽 공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많은 인파가 몰려 있어서 방송 상태가 고르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우리 정부의 대미 투자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통상실무 사령탑을 맡아온 여항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전격 경질됐습니다. 구체적인 사유가 공개되지 않아서 뒷말도 적지 않습니다. 오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관세 협상 등 주요 통상 현안을 총괄해온 여항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경질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영시를 기해 여 본부장을 직권 면직했습니다. 구체적인 면직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등 민감한 통상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나온 전격적인 인사입니다. 최근 미국은 대미 투자를 서두르지 않을 경우 관세를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우리 정부를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고 청와대는 그제 관계부처 긴급 회의까지 열었습니다. 8월 말 그리고 9월 그런 일정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리에서 물러난 여 본부장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정무직이면 부르면 오고 되면 나가게 되는 것이라며 이번 경질이 방미 성과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도 정무직 인사는 임면권자의 권한과 정무적 판단 영역이라며 구체적인 경질 배경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개인적인 사안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 본부장은 왜곡된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재기용돼 대미투자 협상과 쿠팡 이슈 등 주요 통상 현안을 맡아왔습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세계 이혼 재판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마감 시한 1분을 남긴 어젯밤 11시 59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앞선 제3분할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재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재상고장에 붙인 인지대만 66억 원입니다. 막판까지 고심했던 이유는 뭘까요? 송진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SK그룹 측이 긴급 입장문을 발표한 건 어젯밤 11시 59분입니다. 재상고 기한 만료 시각이 되자 재상고 방침을 외부에 알린 겁니다. SK 측은 최태원 회장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고 여부도 판결문을 검토한 후에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K 측에 따르면 최 회장은 어젯밤 11시쯤 상고 방침을 결정했는데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 3주 만입니다. 최 회장 측은 제3분할액 9,440억 원을 주식과 현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노소영 관장 측과 협상을 이어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단기간 현금 조달이 어렵다는 걸 고려한 조치였지만 노 관장 측이 현금 지급을 고수하자 뒤늦게 재상고를 결정한 겁니다. 최 회장이 재상고심에서 9,440억 원 전액에 대해 다툴 경우 인지대만 66억여 원에 달합니다. 재상고를 포기할 경우 오늘부터 매일 1억 2,900만 원, 한 달 38억여 원의 이자가 발생하는데 재상고를 통해 이자 부담을 피하고 제3분할액 자금 조달에 시간을 벌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일각에선 자금 마련 계획이 마무리되면 재상고를 취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사건을 보다 시작하겠습니다. 서상희 사건팀장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 보겠습니다. 재벌가의 한강뷰 전쟁. 회장님들 사이에 한강뷰 분쟁이 있었나요? 네, 우리 집 한강뷰를 가렸다. 이 재벌가 회장들 사이에서요, 한강 조망권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영상을 보실까요? 한남동 주택가인데요. 지하 2층, 지상 2층 공사가 한창인 곳 보이시죠? 한 금융사 회장의 주택 신축 공사 현장입니다. 그런데요, 이웃집에 살던 건설사 회장이요, 금융사 회장 주택 공사를 멈춰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냅니다. 한강뷰를 일부 가린다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엔 반대편에서 촬영한 영상을 보실까요? 공사 중인 금융사 회장 집이 주변 건물들보다 약간 높게 지어졌다는 게 건설사 회사 측의 주장입니다. 한강이 제대로 안 보인다는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 한강뷰 싸움이 법정까지 간 거라는 건데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법원은요, 기각을 했는데요. 그 이유를 좀 지도로 한번 준비했습니다. 법원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사 중인 곳이 대각선 방향이라서 한강 조망이 다 막히는 건 아니고 골조 공사까지 끝난 상황에서 공사를 멈추는 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장은요, 불복해서 항고했고요. 건축 허가를 두고도 공방이 있는데요. 건설사 회장 측 건축법 위반 소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금융사 회장 측은 정상적인 건축이었다, 이런 입장입니다. 사실 한강뷰 분쟁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09년에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는 옆집이 아니라 앞집 회장 집 한강뷰가 우리 집을 가린다, 이렇게 법원을 찾은 건데요. 당시 법원은요, 한강 조망이 침해된다고 봤고요. 이번엔 앞집 회장이 건물 높이를 낮췄습니다. 다음 사건 보겠습니다. 두 손 들었다. 누가 손을 든 건가요? 네, 도망친 범인을 잡았던 그 순간인데요. 추격 전 영상이 추가로 공개가 됐습니다. 영상을 보시죠. 3단봉을 질주하고 전력 질주하는 남성입니다. 경찰 보디캠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건물 사이사이를 지나며 계속 달리는데요. 막다른 길 도망치던 남성 두 손을 번쩍 들고 체포됩니다. 경찰 다급하게 수갑을 채우는데요. 지난달 제주에서 시속 100km 난폭 운전을 하다가 달아난 불법 체류자를 붙잡은 사건 저희도 전해드렸는데요. 이 필사의 추격 전 영상이 추가로 공개가 됐습니다. 다음 사건 보겠습니다. 광복절 정말 폭주족 이번엔 사라졌습니까? 정말 사라진 건지 지금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의외의 결과일까요? 어젯밤 경찰의 폭주족 단속 영상입니다. 그런데요, 뭔가 횡하죠. 실제로요, 전국 곳곳에서 폭주족 단속을 했는데 충남에서는 폭주족 112 신고가 51%나 줄었습니다. 그럼 광복절마다 도심 한복판을 저렇게 점령하던 폭주족이 정말 사라진 걸까요? 이제는요, 특정 일에 대규모로 집결하는 게 아니라 SNS를 활용해서 게릴라 방식으로 아주 교모하게 진화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마지막 사건 보겠습니다. 사람을 치고 도망친 사건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상황이 CCTV로 남아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죠. 전남 광주의 도로인데요. 6.5톤 화물차가 달리다가 80대 남성을 그대로 치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납니다. 전남을 벗어나 경북 고령에 가 있던 운전자는 차량이 커서 사고가 난 줄 몰랐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경찰은 운전자를 입건했고 고의로 도주한 것인지 조사 중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상희 사건팀장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일본, 콜롬비아에 이어서 이번엔 인도네시아입니다. 오늘 새벽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만 최소 20명에 달하는데 피해는 시간이 갈수록 불어나고 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건물에서 희뿌연 먼지가 피어오릅니다. 좌우로 흔들리더니 급기야 벽면 곳곳이 부서져 내립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금세 일대는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현지 시각 오늘 오전 4시 58분쯤 인도네시아 동누사 탱가라주 북동쪽 해상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besar goyang. Lari karena kaget, berhalai tidur tuh bisa lari tidur. Kaget baru goyang tadi kan. Lari ke atas ini, ke arah atas. Besar harusnya. Soalnya haju baru pertama rasa yang begini. Sekarang juga masih panik, masih was-was, masih gelisah tuh. 본진에 이어 여러 차례 여진이 이어지면서 피해를 더 키웠습니다.
쓰나미 경보가 내려지면서 진안과 가까운 플로레스 섬 주민과 관광객 등 수천 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이번 지진으로 현재까지 20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플로레스 섬 곳곳엔 주택과 창고 등 시설들이 무너지고 부서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전력과 통신도 끊겼습니다. 수색 작업이 진행되면서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Terdapat 3 korban jiwa, 2 dalam kondisi luka-luka, 1 dalam kondisi meninggal. Sedangkan dari kabupaten lain yang berdampak dari gempa tersebut masih kita melaksanakan pendataan. 인도네시아는 불의 거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있어 지진과 화산 폭발이 자주 발생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중국에 있는 마을 하나가 폭우의 쑥대밭이 됐습니다. 연이은 홍수와 산사태에 인간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보도에 장호림 기자입니다. 거센 물살이 산비탈을 휩쓸고 내려옵니다. 큰 나무도 힘없이 쓰러지고 도로까지 덮칩니다. 차량들은 물에 잠겨 있습니다. 떠내려온 차량에선 필사의 탈출이 이어집니다. 현지 시간 어제 중국 저장성에서 폭우로 인한 돌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주택 한 채가 산사태로 무너지면서 1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습니다. 消防救援力量达到80余人，然后呢，省级专业的救援队有2支，共40人，再加上应急力量，那么大型设备我们总共投入了4台。 당국은 비상 대응을 발령하고 실종자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지 기상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저장성 일대에 시간당 7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얼마 전 중국을 강타한 제13호 태풍 돌핀이 남긴 저기압이 계절풍과 만나면서 많은 비를 뿌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미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산사태까지 발생하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당국은 오늘도 저장성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와 천둥 번개가 예상된다며 추가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조만간 미국 영토로 선언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란은 허황된 망상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또 한 번 이 지역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이 완전히 장악했다고 연일 강조한 트럼프 미 대통령. 급기야 해협 영유권을 빼앗아 오겠다고 주장했습니다. After we finish defeating Iran, which is being very badly defeated, pretty soon I'll be declaring the Hormuz Strait a territory of the United States. We have the blockade. 미국은 다음 주부터는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It will be a combination of economic isolation like the world has never seen before and the continued blockade in the Strait of Hormuz that will keep anything from going in or out of the Iranian ports. 여기에 미군은 중동 우방국들의 공격 드론 전력을 끌어모아 일종의 드론 연합군인 팰컨 스트라이크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트럼프의 주장이 허황된 망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호르무즈 해협은 과거에도 현재도 앞으로도 이란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내에서는 트럼프가 지난달 나토 정상회의에서 귀국하던 중 이란의 위협에 대비해 몰래 군 수송기로 갈아탔던 걸 조롱하는 합성 영상과 사진이 퍼지고 있습니다. 친이란 성향 후티 반군은 미 우방국 사우디아라비아의 병력 집결지인 예멘 모카항에 5일 만에 추가 공습을 가했습니다. 탄도미사일 6발이 떨어지면서 민간인 최소 4명이 숨졌습니다. 후티는 사우디 남서부 나즈란의 아람코 정유시설에도 드론 공격을 가했다 주장하며 전장을 넓혔습니다. 사우디와 아람코는 아무 입장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북한도 광복절을 기념하는 건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조국 해방절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념식에 김주애가 핑크빛 정장을 차려입고 나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색깔에 담긴 의미,
정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단을 올라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부부. 검은 옷과 정복을 입은 참석자들 한가운데 분홍색 투피스와 구두 차림인 사람이 보입니다. 김 위원장 부부의 딸 주혜입니다. 어제 항일빨치산과 독립운동가들이 붙인 대성산 혁명 열사릉을 참배하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26일 같은 장소를 찾았을 때 검은색 옷을 입었던 것과 대조됩니다. 주혜는 추모비 앞에서 김 위원장 뒤를 나란히 걷고 김 위원장의 손을 잡으며 걸어 내려왔습니다. 또 김 위원장 부부와 해방탑을 찾아 일본군과 싸우다 전사한 소련군을 추모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로 사이의 훌륭한 역사와 전통, 혈연의 유대는 대를 이어 굳건히 계승 발전할 것이라고. 주혜가 광복절 참배에 동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주혜가 백두혈통의 유일한 계승자라는 점과 함께 북러 혈맹 관계가 대를 이어서도 계속된다는 의지를 강조한 걸로 풀이됩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국제 문제에 관한 건설적인 공동의 사업을 계속할 것이라 확신한다는 축전을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우리에겐 광복절인 오늘이 일본에겐 패전일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와 여당의 주요 인사들, 특히 방위상까지 반성을 하긴커녕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줄줄이 찾아서 참배를 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안 갔지만 공물은 바쳤습니다. 도쿄에서 송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광복절인 오늘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일본 야스쿠니 신사를 고이즈미 방위상이 참배했습니다. 현직 방위상 참배에 일본에서도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장관들과 현역 국회의원들도 줄줄이 신사를 찾았습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이곳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진 않았지만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공물 대금을 복납했습니다. 한일 관계를 고려한 것이라고 하지만 자민당 간부들이 이례적으로 집단 참배하며 총리를 대신했습니다. 高市総裁の気持ち、また高市総裁の思い、そういうものを対してですね、今日参拝をさせていただいた。 전몰자 추도식에 참석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이시바 당시 총리가 전쟁 반성을 언급했던 것과 달리 반성이란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戦争の惨禍を二度と繰り返させない。 외교부는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과거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일제의 억압을 피해서 해외, 특히 중국으로 근거지를 옮겨 많이 활동했습니다. 그 흔적을 하나하나 지켜가는 것도 이 후손된 도리일 텐데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 뉴스를 전하는 제 마음도 무겁습니다. 베이징에서 성시온 특파원이 전합니다. 판다로 유명한 베이징 동물원. 소나기가 내리는 날씨인데도 판다 관람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원 안에 독립운동 사적지가 있습니다. 바로 청나라 황실 건물 창관루입니다. 105년 전 10개의 무장 독립단체 대표들이 군사통일회의를 열었던 무장투쟁의 성지 같은 곳입니다. 지금은 전시관으로 쓰일 뿐. 내부 곳곳을 둘러봐도 안내판은 찾기 힘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동물원 역사와 관련된 자료들만 전시돼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금성 주변의 전통 가옥거리, 그중 이 건물은 과거 일본 헌병대의 감옥터입니다. 특히 우리에겐 항일 민족 시인 이육사가 순국했던 곳인데요. 이를 안내하는 표지판이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때 감옥 쇠창살 등이 남아 있었지만 지금은 리모델링돼 그마저도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베이징은 독립운동사에서 상하이 등지에 비해 덜 조명받아 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도 한국 정부가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으니 일단 학술적으로 이 사적지 연구라든가 이런 게 한중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함께 하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현재 독립기념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베이징의 독립운동 사적지는 26곳. 그러나 현지 민간단체는 100여 곳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 역사의 흔적이 더 사라지기 전 관심과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뉴욕 한복판에 한국어로 된 광고가 등장했습니다. 이제는 흔해진 아이돌 광고일까 싶지만 아닙니다. 경북 봉화 특산물인 이 사과 광고인데 맛있지만 정작 광고는 안 하겠다는 이 문구는 무슨 뜻일까요? 김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복판 타임스스퀘어에 한글 광고가 눈에 띕니다. 독특한 이 광고는 미국 수출용이 아니라 화제성을 높여 오히려 국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지역이니까 사람들 좀 이목을 끌 수 있겠다 해가지고. 김 주무관은 30만 원 상당의 사비를 들여 광고의 기획부터 제작까지 맡았습니다. 한 남성이 담을 넘고 뒤이어 다른 남성들도 급하게 담요를 펼칩니다. 모두가 위를 바라보는 순간 5층 발코니에서 아이 한 명이 떨어집니다. 위험을 감지한 이웃들이 미리 펼쳐놓은 담요로 아이를 받아내며 큰 사고를 막았습니다. 가면을 쓴 괴한들이 침입했습니다. 그들이 뛰어간 곳은 르누아르와 세잔, 마티스의 작품이 걸려있던 곳. 우리 돈 약 130억 원 가치의 작품 3점을 훔쳐 달아나는데 3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 경찰이 어제 도난 5개월 만에 작품 모두를 회수하면서 도난 당시 CCTV를 공개했습니다. 금괴와 금화가 무더기로 쌓여 있습니다. 벨기에의 한 양조장 건물을 리모델링하던 중 발견된 건데 우리 돈 약 130억 원 어치입니다. 5년 안에 금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금을 발견한 건설 노동자들과 토지 소유주인 복지재단 측이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사흘 전 추락했던 튀르키예의 F-16 전투기의 사고 원인이 확인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극도로 저공비행한 전투기가 나무에 부딪혀 추락하는 장면이 목격자의 휴대폰 카메라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다정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최대 분수령인 이 호남에서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전체 권리당원의 33%, 51만 명의 표심이 과연 누구에게로 향했을지 그 결과가 곧 발표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솔 기자, 투표 결과 나왔습니까? 네, 오늘 호남권 투표 결과는 조금 뒤 발표되는데요. 민주당 전체 권리당원의 33%가 집중된 호남권인데다가 지금까지 김민석 전 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가 1.48%포인트 차의 초박빙 상황인 만큼 오늘 투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큰절과 함께 호남 사위라고 인사한 정청래 전 대표, 김민석 전 총리는 전남의 외손, 송영길 의원은 호남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이 사람을 거론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아픈 다리 덕분에 우리 대한민국이 똑바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저의 스승이고 김대중을 선택한 후 호남 노선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영입한 기호 젊은피 수혈기로 저 송영길. 최대 승부처 호남 지역의 당원들 앞에서 서로 공세를 펼쳤습니다. 정청래가 의리 하나만큼은 의리의리합니다. 당과의 의리는 정청래가 지키겠습니다. 선거가 흔들리고 지지율이 흔들리면 국책 사업은 흔들립니다. 당청 갈등으로는 안 됩니다. 지난 지방선거, 보궐선거 14개 선거구 중에 4개의 우리 민주당 지역구를 잃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겼다고 말하는 것은 분식회계입니다. 지금까지 전북 지역 민주당 순회 경선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낮에도 30도 안팎으로 더위는 덜하지만 이번 연휴 내내 비 소식이 이어집니다. 오늘부터 모레까지 비와 소나기가 오락가락 내리겠는데요. 특히 남부지방에는 많은 비가 집중됩니다. 경남 남해안에 250mm 이상, 경북에는 최대 12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되고 수도권에도 최대 60mm가량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은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시간당 20에서 최대 5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하천이나 계곡 주변은 접근을 피하시고 침수 피해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